존 템플턴이 대한민국 시장에 현재 투자를 하고 있다 한다면은 어떤 관점으로 시황을 바라볼 것이며 어떤 관점으로 또 시장을 읽을 것이며 어떤 관점으로 종목 매매를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제가 빙의가 되어서 썰을 풀어드리는 시간이 이 레전드 시간, 존 템플턴 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항상 어떤 편견에 빠져있는, 그렇죠, 시장이 평가하는 것은 정확하다. 존 템플턴이 대표적으로 했던 말들 중에서 또 대표적인 문구가 있는데요. 이 주가와 기업의 가치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호재악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신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주가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거나 또 여러분들이 좋은 매도를 하고 좋은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겠고요. 존 템플턴이 살아생전에 말해왔던 그가 지녀왔던 투자의 신념과 철학 그리고 매매의 스타일과 기법 이런 면들에 대해서 하나씩 오늘날의 투자를 하는 데 있어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네, 마켓 2막 2장의 레전드에게 듣는다. 마지막 코너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명준우 운용력입니다. 운용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말 특집으로 부의 이동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유가 하락이 글로벌 경기가 확장기에 진입하는 국면의 하나의 시그널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얼마 전에 나왔었던 미국의 GDP 성장률 5%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선순환이 잘 일어나면 우리 경기도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부의 이동 송년 특집 3부작으로 부의 이동을 준비를 해드렸고 여기서의 메시지는 그렇죠. 메시지야 여러분들께 당시 이 부의 이동 3부작을 시작한 날이 12월 17일로 기억을 하는데 러시아도 이제 디폴트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게 또 이머징 마켓 전체로 전이가 될 수 있는 글로벌 메가톤급 악재다 하고선 상당히 겁을 많이 주던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여러분들께 이 3부작 부의 이동을 통해서 제조업 국가, 이 제조업 국가의 경기 순환 사이클 속에서 많이 막대하게 이익이 벌어들인 그런 시점이 오면 다시 이제 또 자원부국 쪽으로 부가 전이가 되고 자원부국 쪽이 또 상당 기간 제조업 국가들의 침체 기간 속에서도 또 높은 유가와 높은 상품 가격으로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난 시점 거기 가면 또 다시 제조업 국가로의 부의 이동이 나타나는 한 복판 정점에 현재 시점이 있다. 즉 굉장히 여러분들 단적으로 쫄지 말고 러시아 디폴트 난다고 아무리 기사 나와도 쫄지 말고 기회임을 잊지 말아라 하는 내용들이 결국 이 부의 이동 3부작의 주된 내용들이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딱 부의 이동을 여러분들께 이제 3부작으로 준비 드리고 난 이후 시점들 시장이 계속 올랐죠. 예, 시장이 계속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러시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유가가 급반등한 것도 아니고 또 러시아가 디폴트로 해서 완전 벗어난 것도 아닌데 시장은 급반등하고 있고 또 시장도 상당히 안정기미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이제 내용들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해를 드리고자 1단계부터 5단계의 과정까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래프로 보여드렸던 그 내용들을 한번 보고선 오늘 내용들 또 풀어가겠고요. 일단 지난 시간의 결론은 이거였죠. 원자재 가격 그리고 글로벌 제조업 경기 간의 사이클의 그래프 이걸 머릿속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담아야 된다. 이걸 이해해야 또 앞으로의 시장 국면들 2015년, 16년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말씀들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이 자주색이 원자재 가격의 그래프가 되겠고요. 또 그리고 글로벌 제조업 경기의 그래프가 노란색 선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제조업 경기의 그래프는 곧 또
글로벌 증시의 그래프와도 상당히 또 밀접하게 볼 수가 있는 것들인데 그 항상 그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오히려 이 회복기가 들어서기 직전 시점에는 원자재 가격의 급락이 나타나고 원자재 가격의 급락을 통해서 이 소비자들도 글로벌의 뭐 유럽 또 북구 북미의 소비자들 또 아시아권의 소비자들이 똑같은 그 돈을 갖고도 똑같은 급여를 갖고도 훨씬 그 여러 가지 상품 가격들이 낮아지는 양상들 속에서 실질 구매력이 높아지고 또 기업들에 있어서는 원자재 가격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드는 가운데서 또 이제 서서히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신호를 맞게 되는데 그런 시점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대략 한 3년 내지 4년 정도 또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 좋아지고 제조업 경기 사이클이 좋아지는 양상들이 나오면은 후행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상투를 찍고 난 다음에 원자재 가격은 폭등세가 최후의 폭등세가 나타나고 또 글로벌 경기는 또 2년, 3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하향하는 가운데서도 원자재 가격이 그 버블권의 가격대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면들 기억하셔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면 마지막 단계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 이제 진작돼 나가기 시작하는 다시 긍정적인 선순환 사이클로 넘어가기 직전에는 원자재 가격이 폭락이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여건들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상황들을 준다 하는 이런 뭐 주기로 봤을 때는 한 10년 정도 주기가 되겠죠. 주기적인 사이클들을 이해를 드렸었고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인 지금 침체기, 하향기는 이미 다 지나갔고요. 침체기 속에서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급락이 나오는 포인트를 또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이클 마디를 이해하시는 가운데에서 본다면은 이제 내년도 2015년과 2016년을 반드시 비관할 필요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들도 상당히 드시기는 하실 텐데 또 오늘이 또 마지막 날이죠. 거래일수의 마지막 날은 아니고 이 레전드 프로그램의 2014년도 또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2015년도에 있어서 어떤 양상으로 또 지수가 펼쳐질지에 대한 또 전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전망을 본다면 일단 이런 모양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런 모양. 크게 봤을 때는 N자형이 되겠죠. N자형의 가운데 구간 5월달, 6월달에는 또 강한 폭락도 보이고요. 반면에 뭐 연초와 연말을 비교해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높은 지수권, 특히 종합지사의 최고점인 2230은 오히려 상반기에 한번 넘겨놓고 폭락 이후에 연말 있어서도 또 밀고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그림들을 지금 보여드렸는데 뭐 여러분 연말이라고 뭐 기분 좋으라고 이렇게 그려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기분 좋으라고 그림 그려드리고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2011년도, 12년도 이럴 때는 TV, 이렇게 공개적인 TV에서도 여러분들 오히려 기분 굉장히 나쁜 얘기들을 많이 드려왔었는데 그렇죠. 뭐 2011년, 12년 이럴 때 뭐 여러분들 그 시청자 여러분들 뭐 3년 이상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 시장, 미국에는 비관론자 루비니가 있다면 대한민국 시장, 특히 대한민국의 토마토 TV에는 루비니에 버금가는 루비니보다 더 무서운 얘기를 하는 명준호 그때는 전문가죠. 명준호 전문가가 있다 이렇게 느끼실 정도로 TV에서도 여러분들께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2013년도 여름, 2014년 넘어오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여러분들께 좀 많이 드리죠. 이건 여러분들 뭐 기분 좋으시라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시장을 판단했을 때 그렇다고 지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계속 긍정적인 기준을 많이 드리게 된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2011년도 8월달 폭락이 나오기 전에도 그렇고 8월달 폭락이 나온 이후에 또 2012년도 4월달 베어마켓 랠리 반등이 나올 때도 그렇고 항상 그 당시에는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나 또 전체적인 뭐 증권 업계에 뭐 그래도 분석을 한다는 사람들의 의견들이 이건 상당히 일시적이다. 기업들의 실적이 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장세가 일시적인 조정을 활용해갖고 오히려 사야지 시장이 꺾였다기 보기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한 뭐 2011년, 12년, 13년 상반기까지도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실적은 후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가가 먼저 어떤 경기 사이클이 상투를 친 이후 시점에는 주가는 먼저 자빠지고요.
벌써 먼저 크게 자빠진 연후에도 실적은 계속 살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경기 사이클에 이제 이 하향 국면이 멎을 시점쯤 되면은 거기 갖고는 뭐 기업들 과거에는 몇 조씩 벌어들인 기업들이 막 몇 천억씩 적자가 나고 또는 이익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고 그런 것은 과거 10년, 과거 20년 전에도 계속 경험해오는 부분들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2011년, 12년, 13년 연초만 해도 상당히 낙관론을 부리짖는 사람들이 많았던 반면에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이 비관론이죠. 최근 그 대형 증권사들 뭐 또는 중소형 증권사들의 2015년도 지수에 대한 컨센서스 대체로 뭐 2200을 넘는 증권사가 별로 없더라고요. 뭐 작년 또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지수가 크게 빠져도 오히려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들을 펼치는 게 증권사의 새해 전망인데 올해는 이제 대부분 굉장히 비관적인 보수적인 그리고 변동성도 적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런 시점들이죠. 예, 항상 저와 중론이 거꾸로 가는데 제가 일부러 뭐 청개구리처럼 남들이 다 상승을 부르짖으니까 하락을 부르짖어야겠다. 또 남들이 다 하락을 부르짖으니까 나 혼자 상승을 부르짖어야겠다 하는 면들보다는 이 글로벌 사이클들 그리고 경기 사이클 그리고 이 지표들에 대해서 상당히 선행적으로 보여주는 얘기들 거기에서 오히려 앞으로 빠질 길이 주가가 뭐 우량주 50만 원 하던 우량주인데 25만 원까지 빠졌다면 반토막이니까 오히려 사야 된다 할 때에도 그런 종목들 오히려 12만 원, 뭐 7만 원 과격한 가격까지 더 빠질 수 있다고선 여러분들께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도 그런 분석의 토대에 있는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도 대부분 비관론 내지 기껏해야 뭐 현상 유지 이런 관점 속에서 오히려 좀 긍정적인 전망을 여러분들께 내세워 드리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의 분석에서 나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2015년도 지수 예상의 그 그림 다시 한번 지금 보면 지수 위치에 있어서 네모칸 2004년에서 2005년 넘어가는 그런 시점과 굉장히 유사한 장세. 아마 시장의 성격도 굉장히 비슷할 것입니다. 지수가 올라간다고 굉장히 진짜 시장 가는구나 하는 체감이 느껴지는 그런 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장은 언제가 있었죠? 2010년도 5월에서 2011년 연초 넘어갈 때도 지수는 한 600포인트 올라가도 정말 느껴지죠. 막 건설주, 철강주, 조선주 한 서너 배씩 막 밀고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되니까 2009년도 역시 또 폭락 이후에 들어올릴 때도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든 일단 오르고 또 올라가는 종목은 한 두세 달 동안에도 큰 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체감할 수 있는 장세라면은 현재 성격은 2003, 4년과 마찬가지의 장세. 지수는 올라가더라도 상당히 체감적으로 시장이 간다. 주식하면 돈 먹겠다는 확신을 주진 않는 그런 장세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거래량 밑에 있는 거래량도 한번 체크해서 거래 대금이죠. 거래 대금도 한번 체크해서 보신다면은 상당히 특색이 있죠. 제가 그려놓길 지수는 N자형으로 그래도 내년도 좀 강한 장세를 예측하는데 거래량은 그냥 서 있는 양상을 오히려 그려놨습니다. 이게 앞전에 99년에서 2007년까지 가는 사이클에서도 거래 대금이 한번 크게 튀었다가 소강하는 단계 그리고 거래 대금이 다시 튀었다가 그리고 상당 기간 이렇게 기는 양상들이 나타나 있는데 현재도 지수는 밀고 가도 내년도 거래 대금이 늘지 않는 그런 장세. 그 시장의 성격으로 보면은 최근 장세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수 올라와도 체감적으로 야 시장 간다. 주식하면 돈 벌겠구나 이런 확신이 잘 안 들죠. 요런 상당히 점진적이고 또 종목들이 그렇다고 뭐 그냥 불규칙적으로 움직인 건 아닙니다. 올라갈 종목이 올라가고 또 오히려 빠질 종목이 빠지는 그런 장세이긴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좀 게릴라식으로 움직인다. 내지는 상당히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일반적인 고정관념을 갖고선 매매가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좀 조용하고 점진적인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시장의 기본 성격에 있어서는 2015년 시장의 기본 성격에 있어서는 2004년도와 상당히 유사한 양상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연중으로 놓고 봤을 때는 내년 한 4, 5월 정도까지의 좀 점진적인 상승 구간 그 이후에 한 5월 달, 6월 달 넘어올 때 또 대찬 폭락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동안에 상승폭이 큰 만큼 폭락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수가 오히려 한 2230이라든지 그걸 살짝 상회하는 정도가 나온다면 뭐 보름 한 달 동안에 한 150포인트 정도 빼겠죠. 그렇지만 좀 세게 붙는 양상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폭락의 폭도 그만큼 좀 세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또 오니얼 폭락 이후에는 또 연말로 가면서
크게 가는 장이라 느낌은 별로 안 들어도 점진적으로 밀고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와중에는 한 4, 5월 달 정도, 그때는 일시적으로 뭐 올 7, 8월 정도 분위기, 7, 8월 분위기가 건설, 철강, 그리고 은행, 증권 이런 쪽 섹터 좀 밀어 올리고 나름대로 장이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때를 싣는 구간이었죠. 그것과 마찬가지의 양상들이 4, 5월 달 아주 뜨겁지는 않으나 오히려 대중들이 시장이 이제 진짜 간다, 이제 한번 해볼까 이런 느낌을 굉장히 주는 양상들이 나오고, 반면 5월 달 폭락을 한번 또 주고 움직이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2015년도 또 기본 성격에 있어서는 체감적인 강세장, 시장이 진짜 간다, 주식하면 돈 먹겠다 이런 확신이 일반 투자자들한테 드는 그런 강세장보다는 상당히 이슬 내리는 장세. 장이 가긴 가요. 그러니까 이슬이 내릴 때 보면 그렇죠. 이 종이에도 이 물이 이제 고이긴 고입니다. 물이 고이는데 한 번에 고이는 게 아니고 상당히 이제 이슬 조금씩 그런 양상의 장세 흐름들이 내년도 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거래량 부진, 거래량은 올해 못지않게 계속적으로 침체 양상이 나오면서 지수만 살살 올라가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탈,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수가 신고가가 나온다, 사상 최고가가 나온다고 뛰어드는 양상들보다는 야, 지수 지금까지는 뭔가요? 지금까지는 지수가 안 오르고 있는데 내 종목이 안 오르고 있네. 지수가 올라가면 오르겠지 하는 기대에서 주식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종목들이 안 올라가네. 이런 관점들 속에서 주식 어렵다, 주식 돈 안 된다 하고선 떠나는 투자자가 더 많은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보이고요. 그 와중에 보면 내년도 폭락, 5월달, 6월달 폭락 이후에 또 하반기 장세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좀 삼성그룹주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는 건 또 지수는 올라가더라도 상당히 대중주 그리고 일반적인 종목들의 소외감을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는 것도 또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2015년도 시장에 있어서 이렇게 좀 그래도 낙관적인 강세장을 전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 배경은 무엇이냐 하는 것은 그쵸, 두 가지가 되겠죠. 낮은 상품 가격을 기초로 한 또 이 글로벌 경기에 있어서 점진적인 호조세가 전개될 수 있는 면들, 그리고 금리 인상기 돌입, 내년 6월께 정도로 보이는 금리 인상기 돌입은 결국은 집합화된 자금들이 이제 금리 인상이면 오히려 더 위축될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죠. 앞으로 금리 인상이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 분기, 내년, 내후년엔 금리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오히려 묶어둔 자금, 지금도 기업들이 600조 이상을 묶어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자금들이 지금은 아무리 낮은 금리 계속 유지된 단계에서는 배당으로 풀어라, 뭐 어디에다 투자를 해라, 아무리 정치적으로 압박을 해도 기업들이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인상되는 기조들 속에서는 굳이 돈 풀어라 하지 않아도 공격적인 M&A, 공격적인 설비 투자 이쪽으로, 돈이 되는 쪽으로 몰릴 수 있는 포인트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2015년도 종목 순환에 있어서의 개관에 있어서는 실적 효과, 기저 효과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세게 작용할 것이냐 놓고 본다면 역시 기저 효과가 좀 더 세게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주도주라고 다 알려져 있는 종목, 그리고 실적이 이미 몇 분기 잘 나와 있는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기저 효과, 월봉의 바닥을 확실히 찍어놓고 밸류에이션 쪽으로 완전히 싼 상태의 종목들이 밑에서 점진적으로 올라오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하는 면들을 좀 또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시장 강도, 시장이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아주 센 장은 안 옵니다.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거래량이 안 실리는 그런 장세가 될 것인데, 시장 강도의 주요 변수, 통일 모멘텀, 바로 이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있어서 남북 관계의 개선 내지는 또 통일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날 경우에는 시장의 강도가 굉장히 세질 수 있죠. 지수도 세게 갈 수가 있고 거래량도 세게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는 오히려 그렇게 그 강한 양상, 아주 강한 양상이 나타나긴 좀 어렵다, 그런 면들에서는 그 통일 모멘텀이 상당히 중요한 시장 강도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볼 수가 있고요. 방향성의 포인트라기보단 시장 강도의 포인트입니다. 지수의 상승폭 그리고 거래량의 상승폭. 현재 시점 뭐 일본의 압박, 그야말로 죽었던 일본이 다시 되살아나는 엔화약세를 통해서 되살아나는 구간들, 그리고 또 중국과 인도의 중국, 인도가 옛날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만 해도 기술 격차에서 워낙 났기 때문에 가격에서 아무리 공세를 해도 또 부담이 적었던 반면, 지금은 기술 격차가 어느 정도 줄어든 상태에서의 가격 경세, 이런 면들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성장 요건,
성장 요건, 글로벌 경기가 호전되는 양상에서도 그 흐름을 앞서서 선두에서 타기가 어려운 면들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는 남북 관계의 가시적 상황이 변화될 경우, 이럴 경우에는 그 외국인 수급을 기반으로 인도, 중국식 급등도 연출될 수 있는 면들, 이게 시장 강도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보이고요. 뭐 흔히 경제학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죠. 대한민국에 있어서 만약 통일이 온다면, 만약 남북 통일이 온다면 최소 30년 정도는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는 상황이 온다. 저도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예, 이 정도 여러분들이 2015년도 윤곽을 잡는데 또 개관을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한마디 해주셔야죠. 마지막 한마디요? 네. 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이제 또 이 레전드를 통해서는 이제 새해 첫 거래일이죠. 새해 첫 거래일에 여러분들을 또 뵙게 됐는데요. 1월 2일 또 유익한 내용 준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연말 새해 새해 또 복 많이 받으시고 연말연시 즐겁게 보내시고 2015년에는 반드시 시장의 투자자들 중에서 3% 1% 이내에 승리하는 투자자가 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전드에게 듣는다. 명준우 운용력의 부의 이동 3부작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네요. 내년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들을 주로 해주셨는데요. 특히 내년 증시에서 종목을 볼 때는 실적의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올해 좋지 않았지만 내년도에 좋아지는 쪽을 좀 보자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또 레전드의 시각으로 다음 시간에 또 준비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섹터와 종목 뭐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 양대 지수는 0.3% 소폭의 상승 이어나가면서 전 거래일 또 이번 거래일 이틀째 상승세 이어나갑니다. 이제 이 거래일 올해 증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